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4일 최병묵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그 다음에 백원호 전 청와대 비서관, 이 사람들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증언을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자기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계속된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 진술거부권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인용하면서 무려 300번 이상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입을 열었죠. 근데 매우 중요한 사실을 증언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여러 언론들에서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냥 한 줄 걸쳐서 넘어갔던데,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냐면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서 여권 인사가 구명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유재수가 여기저기서 구명운동을 하는 것 같다,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박형철 전 비서관의 진술이 맞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조국 전 장관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명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직접 여권 인사의 전화를 내가 받은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명운동이 있었는데 자기를 상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마도 박형철 전 비서관이나 백원호 전 비서관을 통해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백원호 전 비서관을 통해서 구명운동이 있었다, 이런 식의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2011년 11월에 당시 김경수 의원이죠. 김경수 의원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이 구명운동 탓에 수사 의뢰를 할 사안임에도 조국 전 수석이 이를 덮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유력 인사의 구명운동을 특감반이 압박으로 느꼈다면 누가 구명운동을 했는지 민정수석이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유도성 질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구명운동을, 이거는 이제 제가 넣은 얘기입니다. 알아보라고 백원호 비서관에게 지시했고, 해당 시점에 유재수 사건은 100분의 1 정도 비중을 갖는 사안이라서 집중해서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자체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검찰도 바로 검사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비중이 매우 작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명운동을 추가로 좀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건 아니냐, 이게 모순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게 왜 모순입니까?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모순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의 1 정도의 사안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로 내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원호 전 비서관으로부터 당시에 이러이러한 여권의 구명운동이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그 구명운동이 무엇인지를 알아봐라 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이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만약에 사소한 일이었다면 그 보고를 받고서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아, 이거 사소한 일이라고 받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경위를 알아보라고 했다? 그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 추가로 뭔가 알아볼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마치 들켰다는 듯 조국 전 장관은 그게 왜 모순이냐, 이렇게 반론을 해서 어저께 큰 소리가 났었다, 법정에서. 이런 얘기인데, 저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권 인사의 구명운동이 있었다는 게 왜 중요하다고 보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 전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자,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이게 어떤 식으로 종결됐느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말대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종결된 것이냐, 아니면 여권 인사가 구명운동을 하니까 감찰이 중단돼서 끝나버린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근데 어제 구명운동이 있었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직접 전화 받은 건 아니지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명운동이, 여권 인사의 구명운동이 없었다고 한번 우리가 쳐보자고요. 없으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청와대 특감반은 물론 강제 수사권 없습니다. 지금 아마 여권 패널들이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유재수 씨가 잠적하고 그 다음에 이 청와대 감찰에 응하지 않으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감찰을 종료했다라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주장이 옳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청와대 특감반이 이게 거의 저승사자입니다. 특히 관가에는 저승사자입니다. 이름도 옛날 무슨 암행어사를 연상시키는 특명감찰반입니다. 특명감찰반. 그걸 줄여서 특감반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떴다 그러면 그건 검찰 수사보다도 훨씬 더 공무원들이 무서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와대가 어딥니까? 최고 권력기관 아닙니까? 검찰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최고 권력기관이 청와대인데, 그 중에서 특명감찰반이다? 특명감찰반이 나오시오 라고 하면요,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의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 공무원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공무원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면, 청와대 특감반의 조사를 받은 사람이 뭐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람만 그 조사를 하게 되니까 이 조사가 검찰 수사보다 더 무섭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구명운동을 안 하고 제대로 놔뒀다고 한다면, 우선 유재수 씨가 잠적하고 금융위원회에 병가를 내는 일 없었을 겁니다. 벌벌 떨죠, 벌벌 떨어. 그러니까 병가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만약에 금융위원회에 통보가 됐다? 금융위원회에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찰해서 벌써 파면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구명운동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감찰이 계속됐겠죠. 계속돼서 유재수 씨가 어떠한 뭐 뇌물 혐의를 받고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때 다 드러났을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민정수석실에서 금융위원회에다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비위가 있으니까 그 내부적으로 뭐 적절히 처리하든가 다시 한번 감찰을 하든가 아니면 곧바로 수사 의뢰를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뇌물이다. 그럼 수사 의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지금 뭐 구속됐다가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 관한 그 사법적 판단을 받았을 것이다, 당시에.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구명운동이 없었다면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유재수 씨는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았죠? 아마 지금 좀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겁니다. 2017년 11월 달에 여기저기 이제 그때 감찰이 중단됐습니다. 구명운동 때문에.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잠적을 해버립니다. 잠적을 해버리고 금융위원회는 병가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됩니다. 병가 계속되고요. 그래서 2018년 3월 달에 가서 유재수 씨가 그제서야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그러니까 2018년 3월 달에 낸 사표는 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조사한 결과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 2018년 4월 달에 이 사람이 국회 전문위원회로 갑니다. 영전합니다. 영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 전문위원은요 1급입니다. 그러니까 영전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거기로 영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금융위원회 사표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전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 것이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있던 당시에 비위 사실 때문에 사표를 낸 건 아니다. 이 사실은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기가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거기에서 알아보니까 저 백원우 전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약간의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 됐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2018년 3월 달에 그 유재수 국장이 사표를 낸 것은 본인이 영전을 하기 위해서 낸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만약에 구명운동이 없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리가 됐을 텐데 구명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혀 뭐 사표 처리 절차도 밟지도 않고 2018년 한 몇 개월 있다가 한 4개월쯤 있다가 자기가 영전을 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스스로 사표를 내서 이제 국회로 갔고 또 국회에 간 지 한 4개월 만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또다시 영전을 해서 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결국은 이 감찰은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해도 된다라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 때문이 아니고 그냥 감찰이 중단된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감찰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특감반에서 이 사람의 비위를 일부 밝혀내니까 이 사람이 구명운동을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유재수라는 사람은 금융위원회 사표를 안 내고 그냥 병가를 내고 잠적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그 이듬해 3월 달에 사표를 내고 영전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만약에 구명운동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아마 수사를 그때 받았거나 아니면 금융위원회 자체 감찰을 받아서 파면이 됐거나 뭐 이랬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근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구명운동에 있다. 근데 이 구명운동에 관련된 그 전환합 이런 것들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인정했다. 법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따지면 사실은 검찰이 이 부분 수사는 좀 미비했다고 봅니다. 그 구명운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김경수 당시 의원이 백원호 비서관한테 전화한 거는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뭐 천경덕 행정관이나 아니면 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또 얘기한 것도 밝혀졌는데 결정적으로 백원호 전 비서관이 여권에서 구명운동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조국 민정수석한테 보고할 때 그때는 이미 백원호 비서관은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누구한테 전화 받았는지 자기가 전화 받았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구명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다는 것은 이 자체가 저는 거짓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백원우 전 비서관은 자기가 전화 받은 사람이 있는데 보고를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명운동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좀 더 짜임새 있게 됐다면 당시 누가 백원우한테 결정적인 구명운동을 했고 백원우가 조국 수석한테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해서 조국 수석이 알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바로 이 감찰 중단이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를 밝혀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제대로 못 밝혀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어쨌든 간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당시 여권의 구명운동을 인정했다 하는 부분은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저는 앞으로 재판부가 이 부분 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증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어제 나온 구명운동 인정 조국 민정수석이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의 선고는 어저께가 8차 공판이었으니까 앞으로 몇 차례 더 공판이 진행되고요. 더군다나 조국 전 수석은 이 부분하고 사모펀드 부분 뭐 이런 거 저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병합해서 선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연내에 1심 선고가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런 바로 여권의 구명운동을 인정했다는 것이 직권남용의 소지를 저는 더 크게 만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